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뉴스 중 하나는요. 이준석이가 드디어 다시 또 연휴가 끝나니까 또 SNS를 열었어요. 이 한마디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찰에서는요. 이 재소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어요. 오늘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전남 예고의 한 학생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비난하는 저격하는 만화를 그려가지고 지금 많은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소개하려면은 좀 복잡하네요. 사실 만화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말이죠. 이 부천에서 최근에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요.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이 만화 축제에 전시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이 축제 전시 기간 중에 이 한국 만화 박물관 2층 도서관에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어제까지 전시했으니까 이제는 이 전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한테까지 전시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만화 축제에 이 금상을 받은 그런 수상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만화 축제는 어떤 경위로 열리가 됐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말이죠. 이 만화영상진흥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만화영상진흥원이 있는데 이 만화영상진흥원은 어떻게 해서 설립된 거냐? 경기도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이 부천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이 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이 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입상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언제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이 열렸느냐? 지난 7월하고 8월 달에 걸쳐서 이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을 받았냐? 이 상에서 말이죠. 최고의 대상, 그랑프리. 이 그랑프리는 누가 주느냐?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그랑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누구냐? 금상이. 이 대상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이고 이 금상이 누구냐? 경기도지사가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준 상이 이 만화가 상을 받은 건데 이 만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저격하는 만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문화관광부에서 알고요. 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는 무슨 조치냐? 우선요, 지금 이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후원 기관에서 문화관광부를 빼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관광부 후원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적인 물의를 즉 이 관련 이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구조에 따르면은 사회적 물의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후원 역할을 안 하겠다. 후원을 중지하겠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원 정지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또 이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원 중지한다는 얘기가 제일 크죠. 명칭 빼는 거야, 이 주관 기관에서는 물론 타격이 크겠지만은 아예 돈을 안 줘버리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 이 행사를 주관한, 즉, 공모전을 주관한 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에는요, 소속은 부천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정부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느냐? 무려 102억 원이나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지금 현 문체부 산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저격하는 만화를 갖다가 금상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사 기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심사위원이 누구냐? 바로 이 공모전 측, 공모전을 주관하는 이 만화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이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건데요. 이 진흥원 측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심사한 기준이 맞다. 이런 것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 학생 만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만화 창작 욕구를 좀 고취시켜갖고 대한민국의 만화 산업을 지금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애니메이션, 이게 사람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화 진흥하고 만화 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취지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많이 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열차를 달리고 있는데 열차 한 복판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있어요. 열차의 한 복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이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열차야 맨 앞에 이제 화차 부분이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수석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면 김건희 여사로 김건희 여사예요. 추정되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누가 쫙 앉아 있냐면요. 이 검사복을 입은 그러니까 검사들이 쫙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차가 오니까 이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이 놀래갖고 도망치는 그림으로 딱 이 만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오늘 오전에 일찌감치 조선일보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말이죠.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절.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사진을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제가 방송 이 기술이 없어갖고 이거는 올리지를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정도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이거를 만화라고 해서 이 창작 만화다. 이렇게 해서 이 금상까지 준 거예요. 경기도지사상까지 받았어요. 이거를 문체부가 주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체부 산하 이 기관에서 했으니까 102억짜리 예산을 지원받는 이래서 이제 논란이 야기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오후가 되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건 표절이다. 그럼 어떤 표절이냐? 2019년도 6월에 말이죠. 영국 언론 매체인 더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논평 기사에 첨부됐던 일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시에 존슨 총리가 말이죠. 이 블랙시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블랙시트 강행을 위해서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풍자 만화를 보면요.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얼굴을 한 기차가 달려가고 있고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가지고 그 기차에다가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열차를 표절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는 이 그림이 표절이면 수상을 취소해야 된다. 고등학생이 무슨 벌써부터 표절을 배웠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상황에 빗댄 패러디일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건 표절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체부에서도 말이죠. 이건 이제 후원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응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러한 이 작품을 갖다가 이 상을 준 거 이거를 문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경우 승인 사항이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 후원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죠. 이 응징이라기보다도 강력한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법원에서 말이죠. 지난 28일 날 심의를 한 3차, 4차, 5차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론은 6일 이후에 내겠다. 그러니까요. 6일 날 아마도 발표할 것 같아요. 6일이면은 오늘이 4일이니까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4차, 3차 이 가처분 신청은 뭐냐? 이 당헌을 개정한 이 의결, 전국위원회 의결을 효력 정지하는 거고 이게 3차고요.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하는 거고요. 5차는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을 직무 정지시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 날 이 심리 결과를 이후에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오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기자 간담회에서 말이죠. 이 추가 소환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소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미 이 성상납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알선수재 이런 거는 이제 뭐 시효 같지 않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고 증거인멸 혐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7억 각서를 써주고 입 맞추려고 한 거, 이거가 이제 증거인멸 혐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한, 이 강신업 변호사가 주장한, 제소한 무고죄, 이 무고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계속되는데,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제 소환조사, 추가적인 소환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MBC, 그 다음에 이 가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 수사 사이버대의 명예훼손이 6건이 들어가 있고요. 무고가 1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이죠. 오늘 또 하나 이제 입장문을 하나 오래간만에 좀 오래간만이라기보다도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 영국 BBC, 영국에서 말이죠. 이 최근에 이 BBC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날 이 방영을 한 내용, 이 내용 장면 일부를 이 SNS에 공유하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이제 당에서는 영락없이 MBC에 대응한 것 이상으로 BBC에 대응해야 할 텐데 뭘 할지 기대된다. 우리 당 일부 인사의 논리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국가 입장을 그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과연 영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해석해도 망한 게 BBC가 곧 영국 정부 입장이다. BBC 곧 영국 정부 입장이면 장례식까지 참석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BBC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장례식까지 참석했는데 이러한 MBC 이런 보도 내용을 가지고 비판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우리를 조롱하게 만들었으니 이거 외교참사 아니냐, 외교참사 아니냐, 이렇게 이 비판을 하면서 말이죠. 비판을 하면서 BBC와 영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면 왜 굳이 MBC는 그래야 하는지 말을 못할 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이 홍보수석이 그거는 바이든 얘기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민주당 의원들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하고 그리고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강력하게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꼬는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자, 이게 갈수록 말이죠. 이준석의 이런 이 행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제명밖에는 더 이상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C 시사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Have I got news for you? 이런 제목하에 나왔는데, 이 영상에서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주로 영미권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에 각 매체에서 번역된 문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BC 보도대로 비판적 기사가 이제 외신에 이미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다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 요즘 그리고 그동안에도 유승민하고 코드가 같은 게 뭡니까? 개혁 보수 타령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계속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의 개혁 보수 타령 이제 지겹다, 그만하라. 이러한 이 반박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도 말이죠. 이 홍준표 시장은 이 가까스로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서 연탄가스 정치를 한다. 괴멸된 보수 정당을 안고 악전코트하던 시절에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탄핵받을의 조롱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매일같이 조롱했다.
그러면서요. 심지어 나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정치를 왜 하냐고 5번 외치고 출근하라고까지 조롱했다. 이게 이준석이가 말이죠. 과거에 홍준표 이 대표한테 비판했던 얘기입니다. 2018년도 얘기인데 그 당시 홍준표 지금 현 시장이 자유한국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5번 복창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당의 위원장 할 때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얘기는 왜 당시에 이준석이가 했느냐? 이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 의혹을 받으면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권에서 상당한 이 미화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미화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니까 바로 이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5번 왜 정치하는지 반성하라 이런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준석과 그다음에 유승민을 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은요, 보수는 정청 보수뿐이다. 자신의 행동을 냉철히 돌아보고 늦었지만은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유승민과 그다음에 이준석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말이죠, 이 개혁 보수 타령하고 있는 이 유승민한테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한핵대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비판을 했고요. 지난 10월 1일 날에는 청년의 꿈에서 말이죠. 그나마 유승민이가 하는 얘기가 옳은 소리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진북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언론을 많이 보도를 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이건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윤창현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말이죠. 이스타 항공의 특채 채용하도록 압박을 한 채용 비리 의혹을 이 강찬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명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윤창현 의원이 오늘 이 청탁 특채 채용해달라라는 청탁을 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폭로했습니다. 이 때는 2013년도, 14년도, 16년도인데 이스타항공에서 항공기 부기장을 뽑을 때 얘기예요. 그래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게 총리 출신 인사는 한명숙 의원으로 밝혀졌어요. 이 한명숙 의원이 추천한 사람은 70명 중에 70등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2, 3년 지나서 또 채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양기대 의원이 또 특채 채용 부탁을 했어요. 양기대 의원이 두 번째 등장하는데 그가 추천한 사람은 132명 중에서 106등을 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원욱 의원인데요. 이원욱 의원이 추천한 사람은 70명 중에서 41등을 했다. 그리고 상세한 인적사항 파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윤창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파일이 만약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삼아라.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전 이스타 대표 김유상 보좌관 이 사람이 또 청탁을 많이 했잖아요. 7건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탁은 김유상이가 직접 청탁한 게 아니고 배후에 민주당 인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 추천인 항목에 이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는데 여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자 이름 이 이름은 오늘 윤창현 의원은 공개를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경찰에서 그동안에 2차례에 걸쳐서 무혐의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이제는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지난달 9일날 전주지검으로 이첩이 됐고요. 전주지검에서는 2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양기대, 이원욱 이제는요 여당 광역단체장 이름도 까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 여당이 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왜 야당만 까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광역단체장 이름도 반드시 폭로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